오늘은 많은 분들이 철학관이나 무당집에 가서 사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궁금해하고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상담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관심사라는 게 있는데, 그 관심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거나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 또 이것을 앞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직업적으로 이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연령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층들은 타로 카드 이런 걸 좀 많이 보고요. 아니면 궁합 정도 보고 실제로 자기의 진로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보통 이 사주를 상담하는 연령층이 보통 40대, 50대, 60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0, 3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첫 번째로 사주의 구성을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 6가지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주의 구성을 보는데,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2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운이라는 것은 타고난 팔자의 기운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천운이 있는데, 이 후천운이라는 것은 운기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월일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된 선천운으로 보고요. 이 연월일시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 이 운기의 변화,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론 월운과 일운, 일진까지도 있지만 이렇게 사주는 기본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보되, 이걸 통해서 구성을 먼저 보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이 연령대라서 다르긴 하지만 공통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사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기본적으로 재물에 관계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운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물의 운, 그러니까 편재나 정제나 구성의 기운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이 사주 구성을 보면서 재물의 운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물의 운을 보면서 두 번째로 보는 게 보통 직업 관련 운, 직업운 이런 부분을 보고요. 직업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직업운과 이 재물운은 재성 편재나 정제 기운을 보고, 직업 부분은 주로 관성이라 그래서 편관과 정관의 기운을 일단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로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연세가 좀 있고 한 50대 60대 이후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직업과 재물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게 건강 관련입니다. 근데 이 건강 관련, 이거는 사실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좀 신강한 사주이냐 신약 사주이냐, 그리고 또 여기서 후천운에 말씀드렸듯이 대운의 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이 대운의 운기에 따라서 재물이나 직업 이런 게 변동은 있지만 특히 이 건강 관련은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이 그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운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지만 뭐 타고난 그 연월일시에 따라서도 결정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50대 이후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건강 관련 그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운.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남자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이성 관련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30대 뭐 초반이나 40대 초반 정도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언제 내가 결혼해야 좋은지, 언제 여자가 들어오는지, 언제 남자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60대 중반 정도, 후반 정도가 돼도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쯤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잘 매주지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물어보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보다 조금 적기는 합니다. 대체로 60 넘으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자운, 남성운 물어보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좀 적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적긴 하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대 중반 이후에도 물어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 이성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성분이 나이가 좀 적은 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연상의 여인을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는 일단 남자하고 여성분이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거의 띠동갑이 12살 이상 차이로 해서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고 보통 8살은 흔하고요. 8살, 10살, 10살 이후 이렇게 또 차이 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궁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는 그건 제가 이제 디테일한 것은 따로따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중에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본다. 일단 사주의 구성은 우리가 손님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사주는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다른 데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용신은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디 가서 물어본 거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 다르게 나온다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이게 공통사입니다. 공통 분모라고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운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딱 여성분이 왔을 때 특히 60대,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뭐 70대 이런 분이 특히 여성분이 왔다고 하면 자식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50대 후반, 60대 저기라고 하면 자식 문제도 물어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일, 앞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이 돼서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의 구성을 보고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네 가지는 이 재물의 운과 직업의 운과 건강 운과 상대방 이성 관련 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사주를 상담하러 가시는 분이나 공통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빌려준 돈이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송사가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 관제, 관송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 위에 물어보는 건 물론 재물에 관계되는 거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립니다. 언제 팔릴까요? 아니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언제쯤 사는 게 좋은지, 그러한 부분 물어보시고요.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사 날짜는 언제가 좋은지, 이런 부분, 또 이장 문제도 있고요. 몇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사 날짜,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긴 하지만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면서 나머지 플러스 이제 알파적인 기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사 문제라든지 택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관송사, 그리고 결혼 문제, 결혼 택일 뭐 이런 거, 궁합도 뭐 이성 문제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러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거의 한 8, 90%는 이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어디에서 개명을 했는데 이 이름이 좋은지 좀 봐주세요. 아니면 이름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 한 뭐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주를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거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상담을 하려고 하는 분이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알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 적은데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해서 언제 이거 뭐 시의원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출마하신다는 분도 제가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도 뭐 정치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선거철에 잠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 수능 시험 볼 때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 관련 아니면 공무원 시험 관련 이런 정도, 이 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본다고 하면 무속인을 찾아가든 철학관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는, 공부 배워서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것을 공부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주를 볼 때 필수적으로 보는 6가지 요소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사주 구성적인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하면 직접 질문하시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무엇이냐, 어떤 얘기를 위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담을 하시는 분이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95% 이상, 뭐 99%, 100%는 아니겠지만 95% 정도, 90%에서 뭐 90% 적게 잡으면 90% 정도 이 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명리학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를 가지고 사주의 구성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법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태결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특히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소개팅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올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은 사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법을 통해서 점을 쳐서 보는 게 훨씬 더 적중률도 높고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법에 관련돼서 질문에 관계된 거, 전법 관련 질문 이런 건 제가 또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는지, 특히 사주를 볼 때라든지 철학관 점집을 찾아가서 질문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